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일 화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유정임입니다. 기분 좋은 화요일 아침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KCBS 굿모닝 시카고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남동부를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 헐린으로 100명 이상이 사망했고 약 600명이 행방불명 상태라고 지난 30일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휴대폰과 인터넷 제공업체들이 서비스 작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플랫폼과 서비스 중단 여부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동부 시간으로 어제 오전 11시쯤 버라이존에서는 총 10만 건이 넘는 서비스 중단 보고가 접수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 30일 미국 경제가 견고한 상태라면서 최근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시사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티노 유권자들 사이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MBC 뉴스가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전국적으로 라티노 유권자들에게서 54%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40% 지지를 라티노 유권자들로부터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서 14%포인트 높지만 예전 수치와 비교하면 격차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파업 3주째를 맡고 있는 보잉 기계공들이 직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10월 1일인 오늘부터 직원 건강보험 혜택을 상실하게 된다고 AP통신이 밝혔습니다. 2024 주빌리 선교 부흥회가 오는 10월 18일과 19일, 20일 헤브론 교회에서 열립니다. 말씀으로 살아나리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선교 부흥회에서는 그날 교회 담임 목사이신 허남일 목사가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미국 남침례회 산하 윤리종교자유위원회가 전 세계 종교 자유를 감시하고 개선하기 위해 설립된 초당적 정부기관의 재승인을 환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의 카톨릭 신자들이 교리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제 서품을 지지하고 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로잔 운동 50주년을 맞아 전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미완성으로 남은 복음화 사역에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전 세계 기독교 선교의 확산을 위해 헌신과 협업을 다진 2024 서울 인천 제4차 로잔 대회가 28일 폐회식으로 7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남동부를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 헐린으로 1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약 600명이 실종 상태라고 지난달 30일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가진 재해 대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헐린이 역사적인 수준의 폭풍우를 동반했으며 피해는 정말로 파괴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플로리다, 노스 사우스캐롤라이나와 테네시, 조지아, 버지니아, 엘레바마주 등의 긴급 재난지역 선포 요청을 승인했고 모든 가용한 자원을 활용해서 구조와 복구 및 재건 작업을 시작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26일 최고 시속 225km의 4등급 허리케인으로 플로리다주에 상륙한 헐린은 조지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버지니아 등 총 6개 주를 핥히고 지나가면서 최소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물적 피해도 수백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경제적 파급 효과도 포함하면 피해 규모가 약 1,000억 원 달러 정도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휴대폰과 인터넷 제공업체들이 서비스 작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버라이존에서는 총 10만 건이 넘는 서비스 중단 보고가 접수됐습니다. 상당수 버라이존 사용자들이 어제 휴대폰에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표했으며 신호가 잡히지 않거나 완전히 끊기는 등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또 버라이존 인터넷 속도가 평소보다 느리다는 고객들의 불만 접수도 접수됐습니다. 이 같은 서비스 중단이나 불안정 등은 거의 대부분 허리케인 헬렌 영향권에 있는 플로리다와 조지아, 켄터키주 등 동남부 주들에서 나왔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달 30일 미국 경제가 견고한 상태라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시사한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예정대로 궤도 위에 올라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를 서둘러 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면서 단계적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는 정책 입장을 시사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어제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전미 실물경제협회 연설과 그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전반적으로 경제는 견고한 상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도구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파월 의장은 9월 중순에 이루어진 전격적인 기준금리 빅컷에 이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준비 중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규모와 속도는 경제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라티노 유권자들 사이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가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전국적으로 라티노 유권자들에게서 54%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40% 지지를 라티노 유권자들로부터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14%포인트 높았지만 예전 수치와 비교하면 격차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최근 4번의 대선 기간 중 라티노 유권자들의 민주당 지지율이 이번 2024년 대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노리고 레이스를 펼치고 있을 때에 비하면 개선된 수치입니다. MBC가 과거 여론조사 데이터를 통합해 분석한 것에 따르면 2012년에는 39%포인트 차이, 2016년에는 50%포인트 차이, 2020년 36%포인트 차이 등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공화당 대선 후보들의 최하 36% 이상, 50%까지 압도적으로 앞섰던 것에는 약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MBC 뉴스는 이번 합동 여론조사를 비롯해서 최근 전반적인 여론조사 내용을 분석해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라티노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 기반을 잃은 것이라고 평가 내렸습니다. 파업 3주째를 맡고 있는 보잉 기계공들이 직장으로 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10월 1일인 오늘부터 직원 건강보험 혜택을 상실하게 됩니다. 보잉 웹사이트에 따르면 10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파업 중에 직장으로 복귀하는 노조원은 파업 직전에 유효한 건강 및 보험 혜택이 업무 복귀일을 기준으로 전향적으로 복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은 보잉 기계공 노조 파업 18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노조 지도자들은 지난 27일 마지막 노사 협상을 끝낸 후 회사와의 계약 협상이 결렬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2024 주빌리 선교 부흥회가 오는 10월 18일과 19일, 20일 헤브론 교회에서 열립니다. 말씀으로 살아나리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선교 부흥회에서 그날 교회 담임 목사이신 허남일 목사가 오셔서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부흥회 첫째 날은 10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둘째 날은 19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교회를 살리는 말씀으로, 셋째 날인 20일 주일은 저녁 7시 30분 한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말씀으로 집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허남일 목사는 북한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가 22살의 동생과 함께 탈북해 중국에서 다시 복음을 들었고 이후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갔으며 중국으로 다시 나와서 몇 년 동안 탈북한 이들을 양육하여 북한에 파송하는 선교 사역을 해왔습니다. 미국 남침내 회사나 윤리종교자유위원회가 전 세계 종교자유를 감시하고 개선하기 위해 설립된 초당적 정부기관의 재승인을 환영했습니다. 베프티스트 프레스에 따르면 미 의회는 지난 9월 23일 국제종교자유위원회를 2년 더 재승인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1998년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설립된 해당 위원회의 활동은 2026년 회계연도까지 연장됩니다.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대부분의 가톨릭 신자들이 교리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제 서품을 지지하고 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1월 22일부터 4월 27일까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의 가톨릭 신자 3,655명과 2월 13일부터 25일까지 미국의 가톨릭 신자 2,051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달 26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각 국가의 가톨릭 신자들의 신념과 신앙 간의 차이를 비교했는데요. 여성의 사제 서품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조사에 참여한 모든 국가의 가톨릭 신자들은 긍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여성 사제에 대한 지지는 브라질 8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아르헨티나가 71%, 칠레 69%, 페루 65%, 미국 6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잔운동 50주년을 맞아 전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미완성으로 남은 복음화 사역에 다시 한번 도전받고 전 세계 기독교 선교의 확산을 위해 헌신과 협업을 다진 2024 제4차 로잔 대회가 지난달 28일 폐회식으로 7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부흥시켜 주시고 이렇게 로잔 대회로 세계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Demonstrated deep faith by bravely resisting until her death, symbolizing a profound understanding of the social responsibility.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라는 주제로 지난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이번 대회는 전 세계 200여 국가에서 5,394명이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101개국에서 온라인으로 2,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161개국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약 3만 5천여 명이 시청했습니다. 이들은 로잔이 걸어온 지난 50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50년을 향해 나아가면서 또 한 번 복음을 온 인류에 선포하며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분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결심하며 이 일을 위해 협업할 것을 다시 한번 결의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10월 1일 화요일 하루 종일 구름 낀 날씨 예상됩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떨어지면서 쌀쌀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68도, 밤 최저 기온 49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한 코미디언이 웃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대를 향해 던져진 음식을 맞으면서 쫓겨났습니다. 그런 시련을 겪고 난 다음 공연부터는 성공적인 경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사람은 현재 수천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세계 최초로 스탠드업 코미디를 5만 명의 스타디움에서 공연했던 케빈 하트였습니다. 한 소녀는 13살이 될 때까지 30회나 체포된 문제아였습니다. 하지만 코치 한 명을 만난 후 세계 최고의 권투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마이크 타이슨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지금 당장은 가장 실패자라 해도 우연한 인연과 사건으로 인해서 인생이 통째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단 한 번의 만남, 대화, 생각, 전략을 통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각도기로 잴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생각의 방향을 1도만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10년 후, 20년 후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깊고 폭넓은 인생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길 바라면서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